여러분들께서는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감탄고도란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아 팀을 버리려는 감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콘테 감독입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빨리 경질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시즌 불안했던 토트넘을 이끌고 4위까지 끌어올리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일궈냈던 콘테 감독은 올 시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정규리그를 제외하고 모든 대회에서 탈락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4위 자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과 보드진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결국 경질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콘테 감독과 면담을 가졌고 A매치 기간 이내에 공식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콘테 감독은 보상만 생각하고 있고 감독으로서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참아야 할 일이 있는데 사우스햄튼전 무승부 이후 뱉은 발언에 대해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발언으로 현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전했다는 주장과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감독으로서 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과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현재 토트넘은 3월 A매치 휴식기를 맞이했고 곧 거취를 둘러싼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위약금인데 콘테 감독은 지난 2021년 11월 누누 산투 감독이 떠난 뒤 곧바로 토트넘과 1년 6개월의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은 오는 6월이며 이번에 경질의 칼날을 피하더라도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지금 당장 콘테 감독이 경질될 경우 400만 파운드, 한국 돈 64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단 측은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미 축구 감독 위약금 역대 1위의 기록을 쓴 바 있습니다. 지난 2017-2018 시즌 첼시 감독직에서 경질됐는데 이때 계약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2,620만 파운드, 한국 돈 4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팀에서 경질당해 보상금을 노리는 콘테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거취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콘테 감독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안토니오니는 이탈리아 매체 투토메르카토를 통해 콘테 감독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안토니오니는 콘테가 다시 한번 자유의 몸이 될 것 같다면서도 콘테가 B클럽의 감독 후보가 되더라도 이탈리아가 콘테에게 도박을 할지는 모르겠다며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B클럽을 다시 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점쳤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콘테의 차기 감독으로 바이에른 미넨 감독에서 경질된 율리안 나겔스만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소식통을 인용해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1순위 감독 후보로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바이에른 미넨에서 경질되어 거취에 물음표가 찍혔지만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나겔스만이 곧 경질될 거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상황을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조세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 나겔스만을 새 감독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바이에른 미넨이 그를 영입했다며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여전히 나겔스만의 열렬한 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풋볼 인사이더는 나겔스만은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3패만 기록하고 71.4%의 승률로 바이에른 미넨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현재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1위 도르트문트의 승점 한 점 뒤진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겔스만은 지도력을 인정받는 30대 젊은 감독입니다. 최근 율리안 나겔스만은 바이에른 미넨 감독에서 해고됐는데 미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나겔스만의 경질 사실을 밝혔습니다. 새 감독으로는 지난해 여름 첼시에서 잘린 토마스 투헬입니다. 최근 소문이 돌기 전까지 나겔스만의 경질은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3년이 남았고 미넨 감독 부임 내내 70%가 넘는 고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컵과 2시즌 연속 컵대회 트로피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넨은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위로 밀리며 우승에 빨간불이 켜지자 곧바로 내쳤습니다. 3천만 유로, 한국 돈 42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도 지불했습니다.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입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그가 미넨과 계약 해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영입 움직임을 가져갔으며 마우리시우 포체티노를 제치고 토트넘 차기 감독 우선순위는 나겔스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원하던 감독이 자유의 몸으로 풀렸기에 레비 회장은 오히려 투엘 감독의 미넨행을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이 콘테 감독에 이어 떠나보내려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골키퍼 요리스입니다. 토트넘은 팀의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를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인데 요리스는 이번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36세 많은 나이가 걸림돌인지 경기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치명적 실수를 많이 저지르며 비난의 대상이 됐고 여기에 올해 초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해 현재 이탈 중입니다. 요리스는 내년 여름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지만 토트넘은 요리스의 계약과 관계없이 올 여름 새 주전 골키퍼를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수준급 선수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어차피 새 골키퍼를 구할 거라면 요리스를 팔아 이적료를 챙기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걸 감안하면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결정이 낫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를 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딘 핸더슨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 골키퍼 딘 핸더슨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핸더슨의 원소속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2015년 이후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2022년부터 노팅엄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핸더슨은 2018년부터 2년간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기량이 만개했는데 2020년 메뉴로 복귀의 주전 자리를 노렸지만 다비드 데아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다시 임대 신분으로 노팅엄으로 향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2025년까지 맨유와 계약돼 있는 핸더슨을 주시하고 있고 더불어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에 실패했던 세비야의 분우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에 따르면 토트넘은 세비야와 2025년까지 계약돼 있는 분우 골키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인 분우는 2014년 프로 생활 초반부침 겪었지만 지로나를 거쳐 임대로 세비야에 2019년 넘어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난 시즌엔 라리가 최고 골키퍼에게 주는 사모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에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던 요리스 골키퍼도 토트넘에서 쓸쓸한 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 토트넘이 변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손흥민을 팔아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하면 시즌을 마친 뒤 새로운 과도기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한 것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올 시즌 그 폼을 재현하지 못했고 심지어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면서 손흥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자신감 향상이 필요하고 새로운 감독이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시장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케인이 떠나면 구단은 완전한 재건을 위해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하기에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손흥민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된 손흥민이지만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케인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빅클럽들이 케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토트넘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과연 감독과 선수들이 모두 흔들리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의 친선 경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슬럼프는 콘테 감독이 억지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전술 때문에 한 시즌을 날려버렸습니다. 콘테는 지난 시즌 득점왕에게 수비를 시키고 자신의 애제자 페리시치만을 고집했기에 결국에는 경질까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무덤을 자신이 판 것과 다르지 않은데 지금 콘테의 상황은 자업자득입니다. 부디 다시는 손흥민 선수와 엮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다음 감독이 누가 오든 간에 이적하시기 바랍니다. 토트넘은 누가 감독이 오더라도 우승하지 못하는 팀입니다. 케인이 이적하면 우승과는 더욱 멀어질 텐데 괜히 미련 갖지 말고 다른 구단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콜롬비아와의 친선전에서 보여준 멀티골이면 유럽 어느 빅클럽에도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전술 잘 짜는 좋은 감독 만나 마지막 축구 인생을 불태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